자,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별 수시 전형 분석 영상 중에 오늘은 동국대학교 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많고 수험생들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전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전형 계획안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간략하게 좀 필요하신 부분들을 요약해서 브리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에서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금 코앞에 남아있고, 또 수능까지는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부담도 많겠지만 철저하게 나에게 필요한 전형들을 잘 분석하고 준비해서 수시는 물론이고 향후에 정시까지 치러야 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동국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간략한 요점 사항들, 중요 사항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약간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국대학교의 수시 모집은 단순히 이전 연도와 전형이 좀 변화되고 이런 부분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철학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첨단 학문을 좀 더 많이 도입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학교의 전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광역화 모집이라든지 첨단 학과가 신설됐다든지 전형이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은 좋게 말하면 수험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간의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핵심 변화 포인트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설된 학과들이 첨단 융합학과, 이런 학과들이 이제 계열들이 신설이 됐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의료 인공지능공학과가 38명이 이제 신설됐고요.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학과가 23명 이렇게 신규 개설됐습니다. 이 두 학과 모두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학과에서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나 융합 환경 과학과는 정원이 늘었습니다. 뭐 32명, 16명.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이 광역화 모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공 모집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37명을 광역으로 선발한다. 그래서 1학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모인 상태에서 전공 선택을 1학년 말에 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아무래도 진로 선택이 좀 유연해진다. 그 다음에 학과별로 입학 당시에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전공 내에서 성적 경쟁이 좀 입학 이후에 원하는 과를 선택하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37명이 경영대학 광역화 모집 인원으로 이렇게 딱 지금 배정돼 있고요. 그 외에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라든지 열린 전공학부 이런 데도 전공 결정하는 시점이 1학년 2학기 말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전체적인 대학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사실은 뭐 원래부터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기는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좀 확대됐고 약간의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두드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칭하는 명칭인데, 두드림 전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이 따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2026학년도부터는 두드림 전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을 합쳐서 588명을 모집하다가 634명으로 무려 46명이 이렇게 증원됐고요. 전형 비중으로 따지면 20% 가까이 되는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이 두드림 전형의 비중 확대라든지 구조 개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조금 더 수능 공부에 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2.5배수에서 4배수까지 선발한다. 이것도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계별 모집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뭐 2.5배수, 3배수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과별로 좀 차등해서 1단계의 선발 배수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는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5배수를 1단계에서 뽑는 과들이 경영대학이라든지 컴퓨터, 그 다음에 AI 학부 이런 데가 2.5배수를 뽑고요. 3.5배수를 뽑는 데가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 전기 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이런 데가 이제 3.5배수, 그 외에는 4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계 그 배수 안에 드는 친구들은 2단계에 가면 이제 면접과 서류 이렇게 전형이 되고요. 면접은 30%, 서류는 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전형과 두드림이 합쳐져서 634명을 뽑는다는 거 하고, 단계별 전형의 1단계의 모집 배수가 2.5배수에서 4배수로 차등돼 있다. 이거는 입결 요인을 약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은 아까 두드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뽑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인재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요. 418명을 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은 친구들,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70%가 반영이 되고 출결이 30%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최저는 없지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학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원 자격은 이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권 성적자, 그러니까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전교권 성적자들의 어떤 점수 비율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전교권 성적자와 출결, 봉사 뭐 이런 게 포함된 생활기록부가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써야 된다. 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교과 간의 평균 편차가 적다. 이 말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과목들 사이에 어떤 과목이 특히 잘하고 특히 못하고 이런 게 좀 적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능을 좀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 그래서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조금 자신 없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 노리고 있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학생부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수시에서 뭐 인원을 가장 많이 뽑진 않는데 해당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293명을 선발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나 교과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 중에 건대, 동대 이상, 동국대 이상 좀 상위권 대학들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노리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논술이 비중이 70%, 그다음에 교과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출결만 따로 10%를 떼서 출결도 10%를 반영을 합니다. 뭐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이 굉장히 성실한 것까지 좀 고려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관건입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에서 2개 등급합 5 기본이고요. 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자연계는 수학하고 과탐이 꼭 포함돼서 2개 등급합 5입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시의 원서를 쓴다, 이거를 좀 고민한다면 사실은 동국대학교 논술에서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잘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약학과는 이제 최저가 좀 높습니다. 3개 합 4고요. 수학과 과탐이 필수로 포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계에서 경찰행정학과는 2합 4니까 아무래도 동국대가 좀 특성화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유명한 과가 경찰행정학과잖아요. 그래서 등급합이 2합 4로 한 등급 정도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논술 자체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요구하고, 물론 고교 교육과정 내에 있는 주제를 기반해서 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 열심히 하시고 학교 모의 논술도 좀 참여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수시는 교과와 종합, 두드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서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 이렇게 진행되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15일. 그 다음에 논술고사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능 보고 나서 내가 최저가 맞을 것 같다, 혹은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논술시험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월 16일 일요일에 논술시험이 있고, 그 외에 면접이 있는 뭐 다른 수시 전형들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12일 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제가 좀 참고해서 좀 메모를 해봤는데요.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
그러니까 수능이 없는 전형이죠. 요 전형을 좀 적절하게 지원해보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수능이 조금 자신이 없지만 학생부 교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뭐 출결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두드림 전형을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수능을 좀 잘 볼 자신이 있다. 최저는 뭐 통과할 자신이 있다. 이렇다면 논술 준비를 해보는 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는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학생은 이제 조금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전형보다는 지금 학교가 기본적으로 첨단 융합학과를 좀 관심 있게 신설하고 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신흥 유망 전공 중심, 새로 생기는 과들 중심으로 점수대는 조금 더 높게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신흥 유망 전공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신이 약한 수험생들은 논술이나 실기 위주의 공략,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을 잘 맞추면, 그 다음에 기출을 잘 준비하면 논술 전형도 의외로 합격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일선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힘들지만 보상은 굉장히 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이 필요한 전형들은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한다거나 모의 면접을 반복 훈련으로 하고, 사실은 여러 학원들이나 면접을 준비해주는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제가 볼 땐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대학의 광역화 모집 같은 거는요, 입학 후에 학과 경쟁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전공과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집단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경영대학은 아무래도 경영학과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경영학과에 들어가는 것도 좀 나중에 어렵겠지만 입결 자체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국대학교도 2026학년도에 수시와 정시는 이제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하여간 교육 혁신하고 전략 모두의 변화를 좀 잘 시도하고 있고, 인문이라든지 뭐 동국대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불교가 전통으로 좀 강조되는 학교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대학의 어떤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수험생들은 단순히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과의 성격이나 미래에 대한 진로까지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합격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전형 계획이라든지 수시 모집 요강을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맞고요. 정확한 인원 이런 건 제가 너무 장황해져서 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